이제 이준석이 지금 아주 핫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뭐 이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막 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인물이 그동안에 우리가 국힘당에서 당대표 뽑을 때 이렇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심을 크게 갖게 하기는 이번이 진짜 박근혜가 당대표 그 선출에 구원투수로도 나갈 때 빼놓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뭐 20년 만에 뭐 20년 만에 아니라 10몇 년 만에 자 이준석이 이 등장으로 해서 일단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흥행에 성공했어요. 터졌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나온 이 리얼미터하고 또 이 JTBC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이 물었더니 이준석 30.3%, 나경원 18.4%, 그 다음에 주호영 9.5%입니다. 그러니까 30%를 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30%를 넘으면은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를 넘으면은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이는 아직도 30%를 못 넘었어요. 그리고 몇몇 그 조사에서 윤석열이는 30%를 넘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보통 국민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선택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JTBC에서 어저께 국힘 지지자, 그 다음에 이른바 중도,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 경우는 당원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39.3%, 40%에 육박했고, 나경원 24%, 주호영 1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몇 가지 여론조사가 요즘은 뭐 황당하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세훈과 황교안이 붙었던 이 여론조사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었어요. 그래서 당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하고도 이 합하니까 딱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오세훈이 바깥에서는 50%를 먹었지만 당에서 워낙에 못 먹었기 때문에 당에서 거의 6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황교안이가 당원 투표가 70%, 여론조사가 30%의 룰에서 당당하게 이긴 거죠. 자, 지금요. 이 컷오프에서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원 조사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70대 30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준석이가 이기기는 힘들다. 나경원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은요. 근데 이 조사를 가지고 물론 믿고 거르는 리얼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읽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정치를 하니까 특히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 여론조사 읽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배웠고 또 제가 대학에서 그래도 사회학 해갖고 통계학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준석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준석을 이기기 위해서는 약 6%, 7%의 말하자면은 더 많은 당원들의 투표를 얻어야 돼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 오히려 이준석이 앞섰다는 것은 나경원이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나경원이고 이제 주호영이고 이제 이준석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뭐 똑같이 맞먹는 겁니다. 계급장 떼고 이제가 돼버렸어요. 계급장 떼고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 당대표 이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이준석은 앞으로 계속 공격을 받을 거예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이 송영길, 송투남이 당선됐던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대회에서도 송투남이 그래도 막 2명인가 3명한테 막 그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뭐 별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 송투남이 공격을 당하는 거 보고 그래도 제가 조금 앞서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이준석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6월 11일까지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6월 11일까지는 여러분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 2주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자, 일단 주호영 선수는 오늘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선거를 나가서 5번은 모두 이겼다. 응? 즉 5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경원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다. 근데 이거는 나경원보다 주호영이 낫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호영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요,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나경원이 4선을 한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나경원도 뭐 이준석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나경원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또 나경원의 투지, 이것도 또 이 흡인력, 이런 거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 선거를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 영선 의원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노원병원에서 노원병원이 아니라 여기서 3번이나 떨어진 거,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원병에서 홍정욱이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3번이나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다. 나경원이 옛날 친박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번에 원내대표 때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미 이 국민의힘에서 친박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하는 이 친박의 과거를 가진 의원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뭐 친유승민이니 친박이니 뭔 키즈니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볼 때, 이 상황을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준석이라는 그 후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젊은 애들이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지 않고 나경원을 당대표로 만든다. 그러면은 밀물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우 역시 쟤네들 꼰대당 이러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손님들이 좀 신장 개업했다고, 신장 개업할 수 있고 여기 리모델링 해갖고 하면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개업을 했을 때 딱 정말 젊은 애가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는 젊은 표 2030.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이준석을 제가 좀 싫어하고 막 이러지만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2030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돼야지 2030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갬성에 따라가지고 문재인이 같은 애들 찍어주고, 갬성에 따라가지고 막 노무현 그냥 12주기에 정말 직업도 없는데 자기 알바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저기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막 참배하고 다 애들이에요. 제대로 정치에 대해서 알고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문재인이 어떤 캐릭터인가, 그리고 문재인이 그동안에 썼던 책이나 말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애들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되면은, 그리고 보수주의가 얼마나 찬란했는가. 제가 월간중앙 인터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요 막 뻗어났을 때는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민주화 다소 위축됐지만 우리 자유시장 경제와 산업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혁명, 모든 말하자면 변화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 꼬라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굶어서 그래요. 배가 고픈데 뭐 어디 가서 구호를 외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닉슨이 중국과 방문을 해가지고 대중국 수교를 텄을 때 공화당의 닉슨이니까 오케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민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북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해갖고 통일도 해야지 이 나라의 앞날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문재인과 저 위험한 것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자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수긍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